성공을 부르는 습관. 점심은 언제나 미인과 함께 먹는다. 그리고 한국경제. 여보! 뭐야, 몰래 들어오고.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하루도 빠짐없이 뜨거운 사랑을 나눈다. 그리고 한국경제. 들어라 썩을 대로 썩은 세상아, 죄악으로 가득하구나. 나는 나 돈키호테 라만차의 기사, 운명이여 내가 간다. 영광을 향해 가자. 안녕하세요. 투자자들을 위한 대박 아카데미 이경은입니다. 자, 12월 그리고 2009년의 마지막 주가 시작됐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던 증시는 어쩐지 상승세로 마감을 할 것 같은데요. 이런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의 수익률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원칙 있는 투자를 하셨다면 분명히 수익률도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2009년 마지막 주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유종의 미 걷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시장의 움직임을 파악해서 대응하는 방법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목투자연구소 이동웅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이동웅 대표와 함께 대박 아카데미 마지막 월요일 순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이 말씀드린 것처럼 2009년 마지막 주 월요일인데요. 오늘 증시는 또 기분 좋게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올 한 해 이제 시장이 며칠 남지 않았는데 수요일까지죠. 이제 상승세로 마감할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이동웅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지난 크리스마스 전에는 수급이 굉장히 강화되면서 크게 올랐죠, 그죠? 예, 오늘 시세가 오름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시가 대비는 좀 밀렸는데요. 수급이 조금 약했고요. 대개 이렇게 성탄절 이후에는 외인들의 매수가 좀 약화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또 기관은 윈도우 드레싱이 좀 들어오는데요. 따라서 약간 등락하면서 비교적 견조하게 마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수요일이 2009년도 마지막 시장일인데요. 그날까지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잘 지켜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부는 계속해서 해봐야겠죠. 오늘은 어떤 강의 내용을 가지고 나오셨나요? 예, 오늘은 일목균형표 이론의 진수, 백미라고 하는 시간론입니다. 예, 그동안 우리가 그 일목균형표를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는 전환선, 기준선 혹은 구름대 이런 괴선을 이용한 다소 간편한 매매 방법을 사용했는데요. 근데 궁극적으로 일목에서 이론적으로 깊이 좀 들어가면 이런 시간론을 이용해서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 가지고 있는 어떤 후행성을 극복하면서 미리 시장의 변곡점이 오기 전에 아주 자기 이 이론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면 몇 개월 앞서도 그런 변곡점을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선은 그 기초적인 부분을 오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일목균형표 중에서 시간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복습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강의 내용을 복습하는 복습은 즐거워 순서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일목균형표 중에서도 가격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격론이 어떤 것인지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예, 네. 단적으로 이야기하면 얼마까지 오를 것인가, 어디까지 하락할 것인가, 상승과 하락 때 그 가격 목표치를 구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일목균형표에서는 그 기존의 다른 방법과 조금 다른 점이라면 시세가 흘러오면서 나타났던 그 과거의 습성, 과거에 얼마가 오르고 내렸던가 하는 것을 그래서 반복시키는 방식으로 접목을 하고요. 또 그 반복시키는 과정에서 과거의 파동에서 가격을 추출하고 그것을 대입해 가지고 적용시켜 나가는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확률을 조금 높이기 위해서 오늘 배우실 시간마디, 시간론을 같이 결부시켜서 보면 더 확률이 높아지고요. 그다음에 파동을 기초로 해서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파동의 그 꼭지점, 고점과 저점 자리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서부터 가격을 더하거나
감산하는 방법으로 목표치를 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주의점은 이 가격 계산은 반드시 달성되어야 할 그런 무조건적인 그런 것이라기보다는 우리가 뭔가 시세가 진행되면서 참고할 만한 어떤 하나의 수준, 레벨 혹은 지향점을 보여준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일목균형표 중에서는 3대 요소 중요한 게 있는데요. 바로 가격과 시간 그리고 파동입니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각각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세 가지 요소 어떤 관계가 있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그건 네. 바로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죠. 자, 우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일목균형표 차트를 만나면 그냥 전환선, 기준선, 구름으로 만나는데요. 거기서 좀 더 심화되면 바로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어떤 주가가 최저점에서부터 하나의 파동이 이렇게 올라왔다고 했을 때 그 파동의 정점으로부터 다시 상승이 진행이 된다면 여기를 이제 중심점으로 해서 여기가 주가 상투 천정이 되겠죠. 이것은 차트의 수직 세로축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배우시게 될 시간은 사실 차트에서 가로축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세가 흘러오면서 특정 자리를 중심점으로 해서 그 다음에 다시 어떤 시간만큼 흘러가면 사실 이것은 이제 대등수치 구조가 되겠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보고 그 다음에 파동론을 배우실 때 이 부분은 뭐 그렇게 정확히 언급은 안 돼 있지만 어쨌든 바닥에서부터 방금 말씀드렸던 가격이 이렇게 올라와서 다시 또 가격이 올라가고 흘러갔던 시간이 다시 흘러가서 그 부분이 여기서 만났을 때 그리고 파동이 이런 식으로 3파동으로 혹은 뭐 개수는 더 올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렇게 만났을 때 그 자리가 바로 주가의 상토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이 이제 일목의 3대 골자이고요.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어렵다고 하는 이유는 바로 전환선, 기준선 이런 것들은 화면에 이미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기만 해도 어디가 지지선이다, 저항선이다 이렇게 좀 알 수가 있겠지만 가격이나 시간, 파동은 본인이 계산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또 그것이 파동에 따라 여러 가지 값이 나오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것인데요. 결국 정말 시세의 진수를 찾아가는 방법에서는 쉽게 보여지는 선보다는 이렇게 다소간 어렵게 찾아가는 것에서 아마 진짜 비법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쉽게 배우려 하면 그것은 좀 얕은 수준에서 머무르게 되고요. 좀 더 깊게 들어가려고 하면 어려워지는데 이 관계를 어차피 극복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우선 이렇게 다소간 복잡하고 어렵긴 하지만 보다 깊이 들어가서 공부를 해보면 뭔가 다른 기법에서 줄 수 없는 그런 효과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일목균형표의 3대 요소 가격과 시간 그리고 파동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배웠던 게 바로 목표치를 계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V값이나 N값 등을 통해서 목표치를 계산해봤는데요. 이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네. 뭐 이 역시도 아마 그림을 가지고 바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가져왔던 그림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그 첫 파동의 가격을 이용하는 이 값을 아마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일 바닥에서부터 첫 상승이 한번 나오고 그 올라갔던 폭을 이 B 지점에 1050이라고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1000에서부터 1050까지 올랐을 때의 그 폭 50을 1050에다 더해서 그대로 올리는 방식. 1100 이것 자체가 이 값이고요. 그래서 영문에서 이것은 이익자와 비슷하기 때문에 혹시 이 값 자체를 외우실 때 계산 방법도 그러하고 모습도 첫 파동을 그대로 2배로 올린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쉽다 그랬고요. 하락의 경우에는 그 반대가 되겠죠. 첫 하락폭만큼 다시 공제하는 방식 바로 그것이 이 값이 됩니다. 그리고 V 값은 자 아까 이 값이 첫 상승 고점을 중심으로 올라왔던 폭을 2배치 했다면 이번에는 빠진 폭만큼 그래서 만약에 1050까지 갔던 것이 1030까지 내렸다면 이것이 폭이 20이 되고요. 그 눌림목 우리가 V자 계곡 그랬죠. 이 빠진 폭만큼 그대로 다시 올렸다. 그랬을 때 값은 1050에 20을 더하기 때문에 1070이 되고 이것을 V 값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왼쪽으로 보시면 내려왔던 폭 그것을 이렇게 올리니까 옆으로 보시면 V자 그래서 V형이 되고요. 그 다음에 하락의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되돌아 올렸던 시세 그것을 다시 밑으로 공제를 하면 V 값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N 값은 이 값처럼 첫 상승의 마디를 그대로 활용하긴 하는데 이번에는 중심을 이동시킵니다. 바로 눌림목 자리 C 지점으로
옮겨서 거기서부터 주가를 더해 나가는 방식이죠. 그래서 아까 예를 그대로 가져오면 첫 상승이 50이었는데 눌림목 1030에 50을 그대로 더하면 N 가격은 1080이 되고요. 하락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첫 하락폭만큼 그대로 공제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이것을 외우는 방법은 영문에 이렇게 대문자를 이렇게 쓰면 첫 마디와 마지막 마디가 같기 때문에 엘리어트로 치면 1파와 3파는 같다라는 논리와 같은 개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NT는 지금까지는 첫 파동에서 올라간 값과 눌림목으로 눌러줬던 값을 각각 파동이 더해 나가는 방식을 썼는데 이번에는 바로 바닥에서부터 그 다음 바닥까지 즉 1000원에서부터 1030 눌림목까지의 이 폭을 아까 N 가격 목표치처럼 눌림목 자리에서 더해 나가는 방식이고요. 사실 이건 목표값이 워낙 작기 때문에 최초 파동 같은 데는 거의 잘 쓰지를 않고요. 파동이 진행된 다음에 중간 눌림목이 굉장히 짧게 온다든지 흘러내려가는 중에 중간 되돌림이 시간상 굉장히 짧게 진행된다든지 그럴 때 쓰는 경우가 다수 있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외에 여기서 꼭 목표치다라고 보기보다는 시세의 습성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즉 P자형 수렴형은 지난 저점에서 안으로 들어왔던 수렴한 만큼의 폭을 최고점에서 다시 안으로 공제하는 방식을 써서 이렇게 수렴하는 방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목표치를 잡아보는 방식이고요. Y는 영문의 Y자가 보면 이거 이렇게 벌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옆으로 보시면 파동이 이렇게 확산됩니다. 그래서 위로 확산된 만큼 아래쪽으로 잡는다든지 혹은 아래쪽으로 확산된 만큼 또 올라갔을 때 고점에서 이렇게 잡아서 그것을 Y파동 구성점 그러고요. 이런 모습이 나온 이후에 시세 전환이 오면 추세 전환의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보는 방식이고요. S 계산법은 딱히 계산법이라기보다는 첫 파동의 고점 자리에 올라갔다가 그 다음에 조정이 왔을 때 딛고 여기서 양봉이 붙으면 아주 좋은 매수 위치가 되고요. 반대로 하락 과정에서는 첫 하락의 모서리 정점 파동 정점에 그 다음 파동이 닿고 음봉이 뜨면 매도의 대단히 좋은 위치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자주 거론하게 되는 방식들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E값이나 V값 또는 N값을 이용해서 목표치를 계산하는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계산법들이 있었는데 그중에서도 수동형을 이용해서도 목표치를 계산할 수가 있었죠? 네, 네. 그것은 이제 그 현재 파동이 여러분 보여드릴 때처럼 3점 정도 나와야 이제 목표치를 잡는데 이것이 아직 안 나왔을 때 잡는 방식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우선 그 하락 과정에서 이런 식의 파동이 전개가 되고 시세가 상승을 하는데 아까까지는 보면 EVN, NT 잡을 때 보면 다 이렇게 3개의 지점 정도 나와야 잡기가 쉽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형성이 덜 되었다든지 이랬을 때 마지막 하락 파동의 값을 그냥 올려버리는 방식, 그것을 수동형 V라고 하고요. 또 올라가다가 하락하는 과정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지막 상승폭만큼 하락시키는 방식을 수동형 계산치라고 합니다. 그 외에 뭐 배환치라든지 응용 계산치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복잡하시기 때문에 우선 이 정도 이해하시고 이것을 실전에서 활용을 하시면 나름대로 도움이 많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목표치 계산법까지 가격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이기는 투자법에서 오늘 배운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전불패 이기는 투자법, 오늘은 일목균형표 중에서 시간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예고해드린 것처럼 굉장히 좀 어렵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일목균형표상에서 시간론 도대체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일목을 배우신 분들이 특히 원전으로 강의를 받으셨던 분들도 시간론에 와서 막혀가지고 그 바람에 공부를 포기한다라고 이야기 나올 정도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되짚어서 미리 말씀드리면 시간론이 여러분 몸에, 저희 몸에 완전히 익혀지면 지금 안전자리에서, 그죠? 몇 월 며칠이면 이 시세가 끝난다, 어떤다라는 것을 보여줄 정도의 이론이거든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쉽게 익혀질 리는 없겠죠. 그렇다고 포기하기에는 좀 아깝고요. 그런데 여러분께 제가 오늘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일목의 변화를 잡는 방법이 이러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해서 거기서 매매하십시오라고 말씀은 차마 드리지는 못하겠고요. 그래서 이 부분 항상 강의할 때 토를 달게 되는데 그래도 일목의 시간론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이 있다라는 것을 우선 이해하시고요.
아시고서 그래도 다른 목표치와 겸비할 때 여러분들이 그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부분을 계속 말씀드려왔기 때문에 일단 소개를 드리겠고요. 이것을 좀 쉽게 이용하는 방법은 다음 시간들에 실전 사례에서 많이 보여드리기로 하고 우선 시간론은 이렇습니다라고 일단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균형표 시간론은 일목산인도 초기에 일목균형표 개발을 1932년부터 36년까지 4년여 하는데요. 그중에서 2년 반 이상을 시간 정리하고 최적화시키는데 굉장히 공을 많이 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컴퓨터가 없었기 때문에 동경대학생 한 2,000여 명, 연인원 2,000명 정도의 아르바이트생을 동원을 해서 동서양의 각 문헌을 조사를 하고 시간에 대한 주기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최적화를 시켜서 이렇게 발표를 했다 하는데요. 우선 바로 시간론이라고 하는 것은 일목상의 용어는 아닙니다만 시세의 변곡점, 궁극적으로 말하면 상투와 바닥을 찾는 방법입니다. 언제 이 시세가 좀 올라가고 있는데 혹은 내려가고 있는데 언제 가격론이 바로 가격상의 상투와 바닥을 찾는 방법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일목 시간론은 차트상의 가로축, 이 시간이 몇 월 며칠, 몇 주 어디에 상투와 바닥이 나오는가를 찾는 방법이고요. 여기는 기본 수치와 대등 수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수치는 숫자가 이따 보시겠습니다만은 확정되어 있고 고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일목 균형표를 애초에 만들 때 칸트의 선음성에서 따와가지고요. 그 시장이 개정하고 있는 일수라든지 이런 거와는 전혀 상관없이 시세, 증권시장 혹은 다른 환율, 채권, 금리 모든 것 마찬가지입니다만 그 이전에 이 삼라만상의 흐름을 뭔가 지배하는 핵심적인 수치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찾아낸 것이기 때문에 97, 26 이런 것들은 시장 개장 일수나 이런 거랑 전혀 관계없이 확정된 수치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대등 수치는 그 반대로 시장에서 최근에 혹은 과거의 주요 파동에서 흘러왔던 그 진행된 습성 시간, 가격론이 습성 가격 폭이었다고 하면 시간이 가진 것을 다시 한번 대입시켜서 찾아나가는 방식이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간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시간으로 시세의 변곡점을 찾기 위한 기법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 수치에는 기본 수치 그리고 대등 수치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이 시간론의 장점은 어떤 것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네. 시간론, 일목균형표 시간론은 우리가 이제 기술적 분석 각 지표들이 많은데요. 그것을 대부분 이야기할 때 후행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래량 지표든 가격 지표든 당일 혹은 주간 단위, 월간 단위의 가격과 거래량이 변해야 지표가 변하겠죠. 그죠? 이동평균선이라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일목균형표 시간론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느 때 미리 이때쯤이면 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잡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술적 분석이 가지고 있는 후행성을 극복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시장이 진행되면서 수많은 고점과 저점을 만듭니다. 근데 그 발생되는 순간에는 이것이 큰 바닥인지 큰 상투인지를 잘 모르거든요. 그런데 파동을 이용해서 시간을 저는 입힌다고 합니다. 시간을 접목을 시켜보면 이번에 이 고점이 큰 상투가 될 수 있겠구나, 큰 바닥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이따가 사례로 보여드리겠고요. 단점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다른 기술적 분석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시간마디가 나온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평선이 있어서 정확한 시세의 지지 장점을 찾기 힘들다라는 건 마찬가지. 그다음에 뭐 다른 변동성 다른 지표들도 그렇습니다. 어떠한 일수 변수를 넣을까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달라지니까 정말 어느 것이 진짜이냐 이것을 골라내기가 좀 어렵다. 이것이 아무래도 단점이겠고요. 그다음에 사용을 하시면서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 제가 아전인수라고 했거든요. 그건 뭐냐면 이번에 꼭 상투 같아 보이니까 이분을 마치 상투를 만들기 위해서 희한한 논리로 희한한 자리에서 시간들을 막 끌어다 붙이는 방식, 이건 곤란하다는 이야기고요. 그다음에 일반 초보 투자자분들은 예를 들어서 내일이 변화일입니다라고 누가 이야기하고 나 자신이 계산이 선다 하더라도 그것이 설령 맞다 하더라도 미리부터 특히 파생 투자하시는 분이 하락할 것 같으니까 풋을 미리 사놓고 간다든지 그다음에 상승할 것 같으니까 콜을 미리 사놓고 간다는 거 곤란하다. 그래서 이건 일목 원전에는 안 나옵니다만은 제가 2001년 이후로 사용을 하면서 특히 느꼈고 주의 드리는 내용인데요. 모든 시세는 추세 우선입니다. 그다음에 변곡점 논리가 나오기 때문에 항상 시간론, 가격 목표치 계산을 하시되 추세 우선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그 추세가 끝나는 지점을 이런 시간 가격을 통해서 미리 한번 재어두고 그다음에 실제 시세가 변했을 때 즉각 행동하는 식의 그런 대응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시간론의 장단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론을 이용하실 때 주의할 점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활용을 좀 해봐야 될 텐데 어떤 방법으로 활용을 하면 좋을까요?
예, 일단 구조에서 시간의 종류가 만들어진 그 얼개를 좀 보시고 그다음에 한번 보기로 할까요? 제가 그림을 보시면요. 일단 일목균형표의 기본 수치에 보면 밑에 하단의 숫자가 좀 작습니다. 그래서 9와 17, 26이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숫자가 있습니다. 9, 5, 13, 33, 42 뭐 이렇게 쭉 나가는데 이게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어렵습니다만 우선 만들어진 구조가 이렇습니다. 일목에서는 한 파동의 시세가 9일 진행이 되었을 때 이것을 일목에서는 일절이라고 하고요. 시세 진행의 최소 기본 단위로 봅니다. 물론 시세는 3일 가서 엎어지기도 하고 5일 가서 변하기도 하지만 9일 정도를 일절로 보고요. 그것이 두 개의 파동에 9일과 9일로 이렇게 만약에 진행이 되었다면 중간에 겹친 하루를 빼고 17이라 하고요. 그 다음에 3파동에 9 이렇게 진행되었다면 17에 9일이 더 가서 26일 이렇게 봅니다. 이것을 일목에서는 일기라고 하는데 이것이 마치 이런 식으로 또 26일 3번을 가면 76, 76일 3번 가면 226, 그것이 또 3번 가면 676 이런 식의 숫자가 일단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일목의 기본 수치 변화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제가 이 방법은 계속 강의 때마다 사실 보여드리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건 제가 원전에 나오는 내용을 저 나름으로 정리를 한 것인데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빨리 다가옵니다. 우선 숫자를 외우려 하기보다는 이해를 하자 이거죠. 그래서 9가 기본이 되고요. 2배 하면 9를 1절이라고 하는데 17이 되고 3배 하면 이것을 1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개 소시세는 1기 정도면 마무리된다고 했는데 이것을 3배 하면 76, 3기 1순위 되고요. 자, 이게 36, 18이 되는데 겹친 두 개를 빼버려서 그렇습니다. 76. 또 3배 하면 1환, 또 3배 하면 1순환, 676. 그래서 3배치를 갖고요. 그 다음에 1기를 2배 하면 52, 2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자, 이런 것들도 2배씩 해봅니다. 17을 2배 하면 33. 자, 2배 하면 34인데 겹치는 하나를 뺐습니다. 33 2배 하면 65, 129 이렇게 가거든요. 그 다음에 또 17이라고 하는 2절과 26이라고 하는 3기 이것을 더하면 42 이런 식으로 숫자가 많이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여러분 숫자를 이렇게 마구 만들어 가지고 여기 오면 대충 뭐 시세 걸리면 그냥 뒤집힌다 이것을 보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해서 9, 17, 26을 단순 기본 수치라고 하고 그것이 파동이 진행되는 동안에 어떤 날짜들이 와서 겹치느냐에 따라 가지고 끝이 42도 오고 65도 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40이면 끝난다, 60이면 끝난다 이렇게 보시기보다는 흘러오는 과정이 다소 좀 중요하다 이렇게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일목균형표의 기본 수치 9, 17 그리고 26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또 쉽게 기억하는 방법까지 알려주셨는데 기본 수치는 이렇다고 하고 그러면 대동 수치는 어떤 방법인가요? 네, 대등 수치는 네. 앞에 흘러왔던 파동 반복이라고 했는데요. 이 역시도 그림을 보시는 게 좀 빠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일 경우 참 그 이해가 좀 쉽지 않으실 텐데 VOD를 한번 반복적으로 좀 보시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우선 A라고 하는 지점까지 주가가 최근에 내려왔다고 해보죠. 그래서 우리가 가격 목표치 잡을 때는 여기서 뭐 이 값도 잡고 V 값도 잡아가지고 얼마까지 이번에 상승하면 가겠다라고 보잖아요. 그죠? 그런데 시간에서는 아까 보신 것은 기본 수치를 26 변화일 가면 며칠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 대등 수치라고 하는 것은 전에 보니까 총 내려올 때 며칠이 걸리더라. 그것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몇 월 며칠이 되겠구나. 이런 방식입니다. 그런데 직전에 파동이 3개가 되고 거기 숫자가 여러 개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많아지는데 어쨌든 이 방식이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 대개 이건 원전 가지고 안 배우신 분들은 잘 모르는 것인데요. 중요한 시세의 첨마되는 단순 반복시키는 방법을 써갑니다. 그렇게 했어도 거기에서 시세 변화가 많이 발생되고 이것 자체를 봉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대등수치 봉으로 가기도 하는데 이 논리는 아직은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종목을 시장을 통해서 계속 실전 적용 사례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수치 그리고 대등 수치까지 공부를 해봤습니다. 잠시 후에 실전 차트 통해서 더 자세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법 실전 적용 순서입니다. 방금 배웠던 시간론에 대해서 실전 차트에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일목균형표의 기본 수치를 차트에 한번 적용해 주시겠어요? 예, 네. 그러죠. 숫자가 많고 좀 복잡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우선은 일목이 저런 식으로 접목시키는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요. 더 쉬운 방법 이 다음에 또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 한번 따라와 보시죠.
자, 여러분, 지난 6월 24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보시기에는 결과론이지만, 어쨌든 저는 뭐 계속 TV나 이렇게 공개된 장소 시황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게 혼조가 끝난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5월 초순부터 계속 혼조를 끌다가, 여기가 결과적으로 바닥이 되고, 그 뒤에 한번 누르고 난 뒤 출발을 해버립니다. 그런데 이때 보면요. 이때 보시면, 자, 최근, 여기까지 일단 6월 24일을 몰랐다 하더라도요. 이날까지 빠졌는데, 자, 하락 중입니다. 빠졌는데, 직전의 고점들을 전부 찾아보니까 이 고점, 이 고점, 이 고점, 이 고점 전부가 공교롭게도 일목의 기본수치가 다 걸립니다. 즉 9일 지났고요. 17일 지났고요. 아까 기본수치 배우셨죠. 그죠? 그 다음에 26이 나오고 33이 나오고 42가 나옵니다. 이 자리에는 저도 2001년 이후 일목균형표 기본수치를 많이 접목시켜 봅니다만 이런 식으로 5개가 결집되어 돌아간 경우는 처음이거든요. 어쨌든 자 여기서 하나 기억하실 것이 일목균형표의 시간론에 있어서 대등수치와 기본수치는 겹치면 겹칠수록 전환할 확률이 커진다. 어쨌든 6월 24일 바닥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잘 아시는 올해 9월 23일 완전 상투를 한번 보죠. 이건 자 이미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제가 작년 12월 12일에 여러 기자분들이 계신 앞에서 2009년은 9월 셋째 주까지 장이 간다면서 상투를 미리 불러드렸었는데요. 날짜는 정오정시 데이터에서 한 달 전에 또 22일을 조의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있습니다. 이날은 보시면, 자, 출발하던 6월 24일은 조금 전에 그 고점에서부터 전부 기본수치가 다 왔죠. 그죠? 그런데 9월 상투는 보시면 22와 23일 같은 경우 직전의 바닥, 출발자리로부터 9와 17, 26, 여기서 3, 3, 4일은 빠졌습니다만 52, 그 다음에 제일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65일까지도 기본수치가 전부 겹칩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전인수로 하거나 혹은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이 상투가 이렇게 나왔네가 아니라 저는 이것을 미리 예고를 해 드렸었는데 그 바로 바탕에는 이런 시간의 이런 리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코스피 차트를 보여주셨습니다. 기본 수치를 통해서 지수가 고점을 찍고 바닥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렇다면 대등 수치를 이용해서도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죠. 예, 네. 실전에서 보면 또 대등 수치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9월 23일 상투를요 대등 수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죠. 자 코스피 지수 일봉인데요. 우선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지난 3월 3일이 여러분 바닥입니다. 이 바닥으로부터 보면 상투가 144일을 올라오는데 코스닥은 올해가 5월 21일이 상투예요. 그건 작년 10월 27일 제일 바닥에서부터 142일이 왔습니다. 자, 이 140일과 144일은 이틀밖에 오차가 없고요. 과거로 가보면 작년 3월 바닥과 재작년 8월 17일 바닥 사이가 142일이 되고요. 이것이 여기 와서 반복이 됐는데 이래서 어렵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파동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어느 것이 지금 와서 건드릴까? 이거 많은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2007년 상투로부터 작년 3월 바닥까지가 정확히 87일 그리고 파동이 내려와가지고 작년 10월 바닥에서 이번 3월 3일 바닥이 정확히 87일로 하루도 오차도 없이 찍고 돌아갑니다. 이런 것이 대등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실까요? 좀 전에 말씀드린 코스닥의 142, 141을 와서 코스닥은 올해 5월 21일 상투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9월 23일까지 올랐지만 이거 상투 그로부터는 계속 빠져버리는데요. 이 안에서도 리듬을 보시면 아까 141일, 142일짜리가 반복됐는데 이 N 파동 안에 보면 바로 11월 21일 바닥에서부터 2월 상투까지가 57일이고요. 이것 자체는 일목이 여기서 76 기본수치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주의하라는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이 바닥으로부터 다시 보세요. 56, 57, 딱 하루 오차죠. 그죠? 그 다음에 아까 보신 141일, 141 오차가 5월 20일에서 다 만나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상투가 나온단 말입니다. 더군다나 그 증거까지 굉장히 세게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 일목의 변화일을 향해서 주가가 세게 치고 나가면 나갈수록 오히려 변하기 쉽다. 이렇게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 이건 제가 자꾸 이제 이건 자랑이 됩니다. 뭐 실제로 이렇게 우연히 일치일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맞췄으니까 올해 9월 셋째 주 상투는 2007년 상투로부터 가만히 보시면 98주가 갔는데 과거 2003년 이후 올라가는 대세 파동에서요 중간에 이 파동이 98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98주가 와서 때릴 줄을 어떻게 알았는가? 또 월봉이 여기 오거든요. 오는데 그 전에 자 조금 복잡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 그림은 제가 방송 때마다 보여드려서 자꾸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2007년도 7월 상투와 11월의 대상투가 과거 2003년 바닥에서부터 올라올 때 271일과 342일과 여기서 정확히 매치가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 마지막 이 상투 구간은 첫 파동의 상승과 눌림목 V값에서 왔고요. 이번 상투는 어쨌든 여러분 결과적으로 지난 98주 지난 5개 파동 중에서 안 써먹은 게 와서 쳤죠. 그죠? 자 이게 말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나고 난 뒤에 98주에 왔네가 아니라 제가 작년 12월에 올해 9월 셋째 주 가면 크게 걸린다라고 말씀드렸던 배경이 여기에 있다라고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의 그 제 노하우나 이 비밀을 알려드린 거와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대동수치로 코스닥 차트가 바닥과 고점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지금 방금 보여주신 차트는 코스피 차트였는데 그렇다면 이런 코스피 차트를 월봉으로도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예, 네. 앞서 제가 드린 말씀처럼 시세에 시간을 입히면 레벨이 보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세의 레벨이 뭘까? 그래서 변화일도 여러분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습니다. 파동도 큰 파동, 작은 파동이 있죠. 그래서 과거에 큰 파동에서 나왔던 수치가 이번 바닥과 상투에 만약에 꼭 걸려 있다면 이번 바닥과 상투는 큰 자리가 됩니다. 그러면 그 뒤에 올라가면 많이 올라가고 빠지면 많이 빠지거든요. 자, 아까 제가 2007년 11월 상투를 주봉과 일봉으로 이 처음에 올라갈 때의 파동 271일과 342일 가지고 맞추는 것을 보여드렸는데요. 또 좀 큰 그림을 하나 보여드리면 IMF 구제금융 이후 98년 277 지수 바닥에서부터 2003년 3월 여기서 출발하는 대바닥까지가 58개월이고요. 바로 이 리듬이 57개월이 옵니다. 개월수는 하나 정도 차이가 나죠. 그게 바로 11월 상투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이건 아주 과거로 갑니다. 이걸 아주 장기간 조사를 안 하면 안 나오는데요. 81년도 바닥에서부터 수렴하다가 대세 상승을 출발하는 자리가 85년도 10월입니다. 여기까지 58개월과 이 58개월이 똑같은 점도 참 따지고 보면 신기하죠. 그죠? 신기한데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81년 대바닥에서부터 1994년 11월 9일이 우리나라 1145포인트 지수 당시로는 최고 상투인데 이게 167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89년 4월 1일 처음으로 역사적으로 1000포인트를 찍던 날로부터 바로 2003년 3월까지가 168개월이 옵니다. 자, 복잡하시죠? 2003년 3월에 168개월 대등수치가 걸려버렸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대세를 출발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자, 작년 10월이 9월에 미국 리먼 브라더스 부도 이후에 시장이 한 달 동안 600포인트대 폭락을 하면서 892포인트로 대바닥을 친 달인데 제가 작년 2월 달에 올해 10월 되면 장이 폭락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여기 한번 보세요. 방금 보여드렸던 167개월과 168개월이 94년 11월 9일 상투로부터 167개월이 9월이고요. 168개월이 작년 10월입니다. 자, 여러분 자꾸 말씀드리지만 지난 그림을 가져와 가지고 계산해보니까 그냥 118개월 맞더라가 아니라 제가 이 그림은 이번에 내년 시황 전망할 때도 보여드리겠지만 계속 그런 식으로 발표하고 접목시켜 왔던 것들이라 말씀을 드리고요. 다우지수가 마찬가지로 2007년 10월에 상투로 칩니다. 우리는 11월 상투지만 다우지수 보시면 보시죠. 149일 올라가고 눌림목 조정 주고 다시 148일 하루 오차입니다. 에 상투로 칩니다. 또 이런 식으로도 나오죠. 뭐냐? 2003년 3월 17일에서부터 2000년 1월 4일 1066까지가 39개월 783일이고요. 그로부터 783일이 왔던 5월 11일 일수로는 하루 틀린 5월 11일 날 상투를 치고 장이 이 당시 규모 있게 하락을 해버립니다. 내년을 계산하면 내년 3월 셋째 주에 이런 게 와요. 그래서 저는 지금 내년도 시황을 하면서 만약에 시장에 내년 3월 셋째 주까지 오면 대단히 조심하시라는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자 여러분 이게 콜럼버스의 달걀과 마찬가지입니다.
보여드리면은 애계하거나 그런 애지만 그러기 전에는 이해가 안 되고 설마 그럴 리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입니다. 자, 일목의 변화일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서 몇 월 며칠이 오면 상토가 될 것이야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시세가 진행되는 중에 큰 마디에서 뭔가 변화를 보일 때 역으로 한번 쳐다봐서라도 대단히 큰 파동에서 대등수치나 기본수치가 와 있다면 충분히 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또 제가 시황을 통해서 큰 변곡점 주의하시라고 말씀드릴 때는 대부분 이런 자리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기본 수치 그리고 대등 수치로 코스피, 코스닥 차트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과거 사례를 보니까 고점을 확인한 점도 있었고 바닥을 확인한 점도 있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코스피나 코스닥 말고 일반 종목에도 가능한지 한번 좀 알려주시죠. 예, 네. 뭐 정작 중요한 건 사실 그것이죠, 그죠? 여러분들이 시황을 하시고 아주 장기 투자를 하시는 입장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월봉 단위보다는 아마 종목이 중요할 텐데요. 이건 사례를 좀 빠르게 지나가면서 한번 말씀을 드리죠. LG전자 이번 바닥 볼까요? 파동으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여기서 쌍바닥 치는데 크게 보면 이렇고요. 자, 일목에서는 파동도 개수를 좀 센다 그랬죠. 자, 9파동 하락 혹은 한 번 더 잡으면은 11파까지 갔는데요. 이 9파동 하락의 일수가 65일입니다. 65일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날 돌아가던 자리, 그 다음에 지난번에 현대미포조선도 보시면 마찬가지로 52변화일이라든지 이런 자리에 와가지고 시세가 뒤집혔다 혹은 사케다에서 말하는 전환형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든 중기든 대응이 가능했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것을 다시 역으로 말씀드리면 기왕에 주가가 바닥을 기록하고 돌아서는 모습, 올라가다가 고가를 만들고 빠지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자리에 중요한 변화일이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동이 9개 이상 빠져가지고 바닥이 나오고 상투가 나오면 야, 그로부터 올라가면 좀 많이 올라가고 빠지면 좀 많이 빠지겠구나라고 이렇게 할 수 있다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움직인 서울반도체 한번 보죠. 서울반도체가 오늘 이제 조금 흔들리다가 일목의 전환선 딛고 꼬리를 살짝 감아 넣었는데요. 오늘 보면 빠져 있습니다. 그 전에 10월 초에 주가가 하락하다가 ing선이 나오면서 딱 돌아갑니다. 이걸 사케다에서는 ing선이라 그러는데요. ing선 전환형 패턴이 뜨는 날이 공교롭게 또 찾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지난 9월 2일 상투로부터 26일 차입니다. 자, 앞에 시간에 제가 후행스팬을 이용해가지고 시세 변곡점 잡아서 매매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렇다면 이 경우에 후행스팬은 바로 26일 전 최고가 아래를 지나가게 되어 있고요. 지금은 26뿐만 아니라 다른 변화일들을 보고 있는데 또 그 자리에 보면 자, 보세요. 가장 최근의 상투와 가장 최근의 바닥이 보면 42와 26 일목 변화일입니다. 이날 전환행이 나와버렸거든요. 그러면 이평선이나 다른 기법에서는 추가로 돌파를 확인하거나 전환의 N자형 상승을 확인하거나 그렇겠지만 일목에서는 주요 변화일의 전환행이 나오면 바로 그냥 매수를 해버리는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이번 바닥과 돌아나가는 자리를 보시면 직전 고점에서 자 보시면 26에서 하루 지났는데요. 거기에도 보면은 ing선 십자형 나오다 양봉으로 젖혀버리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계속 박스권으로 애를 먹이다가 양봉으로 탈출하는 날이 며칠입니까? 직전 최고점에서 42일이죠. 자, 이 경우에는 파동이 안에 숨어 있기 때문에 이게 최저점은 아니지만 일목상 변화일이 지난번처럼 42일에 획 뒤집어 버리던 버릇이 이번 최고점에서부터 42일이 왔을 때 변화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시던 분들은 좀 더 뭔가 확신을 가진다 그럴까? 예, 좀 더 빠르게 대응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는 우리가 실전에서 매매를 했던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65일을 기준으로 움직였고요. 지금 보여주신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42 그리고 26을 기준으로 움직였습니다. 자 다른 종목도 계속해서 보도록 할 텐데 다음 보여주실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예, 좀 큰 종목 삼성전자 한번 보여드리죠. 제가 자꾸 이런 걸 말씀드리면 여러분께 주의를 당부드리는데 왜냐하면 변화일이 방금은 또 26, 42에 돌아갔지 않습니까? 근데 변화일이 또 많이 있거든요. 17일도 있고 65일도 있고. 그러면 매번 시세가 진행될 때 오늘도 변하려나 내일도 변하려나 자꾸 이렇게 되면 곤란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우선 시세가 뭔가 가격과 봉의 패턴과 수급상의 변화가 남다른데 그 자리가 봤더니 최근에 나왔던 시세의 시간상 리듬 같은 것이 반복되고 있다라든지 이러면 좀 높은 확률로 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삼성전자를 역으로 가보죠. 이번 저점 찍고 돌아가는 자리는 최저점으로부터 16일입니다. 자, 일목의 기본수치에서 하루 부족하죠. 그런데 이 파동을 N자형으로 해서 이렇게 크게 본다면 지난번 바닥에서 상투까지가 며칠입니까? 16일입니다.
그 16일에 같이 치고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지난번 이 올라가는 것과 직전의 N자도 보면은 꼭 16일로 똑같거든요. 그리고 심지어 그 직전의 날짜 길이도 약 17일로 같은 일수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삼성전자가 17일마다 16일마다 시세가 조금 뒤집는 버릇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실제 그런 자리에 왔을 때 시세 변화가 오면 대응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서 고점 길이도 17일요. 바닥 길이도 약 16, 17일 이렇게 돌아나갑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날짜들을 찾아본다면 여기 최바닥에서부터 이번 직전 최고점까지는 30일이니까 일목의 33 변화이라서 하루 모자라고요. 또 왼쪽으로 가보시면 최고점부터 하락은 아니지만 이런 자리로부터 32일짜리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다. 그래서 제가 계속 반복 말씀드립니다. 시세를 여러분 가만히 지켜보시다 보면 꼭 조정받을 때 4일 정도 받으면 돌아가고 그런 습성이 있다라든지 혹은 이런 식으로 직전 고점과 저점으로부터 뭔가 비슷한 시간마디가 지나가면 변화는 습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자리에 왔을 때는 여러분이 충분히 경계를 하고 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지금 삼성전자 차트 보셨고요. 이제 코스닥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차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일목의 기본 수치죠. 17일을 기준으로 고점을 찍은 모습이었는데 다시 한번 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제가 월요일 아침 굿모닝 투자에 나갑니다만은 지난주 월요일 날 시작하면서 22, 23일 일목의 변화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수익을 굳히는 데 조금 노력을 하시고 그다음에 코스피 같은 경우도 신고가로 오면 좀 주의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코스닥 지수를 한번 보실까요? 공교롭게도 11월 27일은 두바이 사태로 폭락한 날인데 그 다음 날 잉선이 옵니다. 잉선. 잉태선이라 그러죠. 그리고 뒤집었는데 이번 상투가 보시면 17일 다음에 십자 다음에 음봉이 뜨면서 바로 장악형 캔들로 덮으셔버리면서 빠집니다. 오늘도 들다가 빠져버렸는데요. 바로 이것이 17일 일목의 변화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 비슷한 사례가 과거에 여러 번 있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다날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해당 그 테마와 함께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17일자에 음봉이 나면서 조정받았고요. 그 이전에 바로 올해 3월 3일에 주가가 바닥 찍고 출발할 때 이 자리는 제가 지난번에 87 대등 수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자리가 보면 고가에서 17일 빠졌죠. 자, 일목균형 기본 수치 17일 하락하고 바닥 찍고 돌아갑니다. 그죠? 돌아가고요. 자, 이 그림에서는 안 나오지만 작년 5월 19일 상태로부터는 주봉이 정확히 이주가 42주였습니다. 그래서 좀 노리고 있었던 면이 조금 있었다 그러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 지수 2007년 7월 26일 상토에서부터 8월 17일까지가 꼭 16일이 빠졌고요. 자, 17일차부터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도 한 번 더 보면 2007년 11월 1일 상토에서부터 여기까지가 17일 빠지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여기 숫자를 안 넣어놨습니다만 26일자가 딱 되돌림 상토가 되고 12월 7일 이후 그대로 빠져버립니다. 17, 26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파생하시는 분들은 유명한 자리인데요. 2004년 3월 5초로 해가지고 여기가 장이 대단히 폭락해 와가지고 푸시 대박이 터졌던 자리인데요. 그때 보면 직전 상태로부터 정확히 17일 빠지고 돌아나오고요. 그 전에 보면 설전, 그다음 그리고 그 당시 대통령 탄핵 사건으로 주가 폭락하던 자리가 전부 17 리듬에 2배인 33 이렇게 들어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목의 시간마디라고 하는 것이 좀 묘한 요소가 있다라는 정도 일단 소개를 드리고요. 그 다음 우리가 이런 변화율을 계산해서 미리부터 언제 변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좀 어려운 요소이기 때문에 수년간의 여러분 경험이 필요하고요. 우선 쉽게 활용하는 방법은 이 다음 시간에 이때까지 배우셨던 가격 그리고 파동 그다음에 괴선과 함께 매매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마지막으로 코스피 차트 보시면서 오늘은 일목균형표 중에서 시간론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시간론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셨고 다음 주에는 어떤 강의를 해주실 건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때까지는 이제 조금 쉽게 가다가 약간 어려운 걸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종합해서 우리가 실제 매매하는 방법들을 다시 많은 사례를 가지고 이제 차근차근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동훈 대표와 함께는 다음 주 강의도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동훈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생활백서의 백준수입니다. 자, 오늘 오전에요. 동수랑 저랑 눈이 휘둥그레해지는 그런 이슈가 발생을 했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여러분들 다들 꼭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고 넘어가셨을 텐데요. 바로
원자력 관련주들이 오늘 오전부터 줄상한가를 가는 등 상당히 강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자, 동수가 저에게 물어보기를 자, 오늘 원자력 관련주들이 아침부터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특히나 대형주라고 할 수 있는 두산중공업도 점상한가 그리고 한국전력도 10% 이상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라는 부분을 말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원자력 관련주들 쪽으로 어떤 일이 있나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이 찾아보신 이후에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상승이 나타날 수 있나 또는 단기적인 상승세로 인해서 그 다음에는 주가가 오히려 빠질 거냐,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이 이슈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동수랑 함께 오늘 시장에서 좋은 예시가 있으니까요. 이 예시를 근거로 해서 한 번씩 예를 들어가면서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도 여러분들께 동수랑 함께 같이 살펴봤던 부분이 있었죠. 오늘 시장에서 강한 테마가 어떤 테마냐, 이런 부분을 살펴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해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증권사 HTS에서 여러분들이 주식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서 오늘 상승 흐름을 보이는 테마는 어떤 테마들이 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따라서 그 화면을 먼저 살펴보면서 오전에 오늘 아침부터 강세를 흐르는 흐름을 보이는 테마가 어떤 테마가 있는지라고 보니까 원자력 발전이 제일 위에 뜨고 있죠. 그래서 클릭을 해봤더니 지금 현재 원자력 발전 테마에 속해 있는 모든 종목들이 다 상한가를 가고 있는 모습들이 오전부터 포착이 되는 모습들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상당히 원자력 발전 관련해서 오늘 아주 대형 호재가 떴구나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미리부터 오늘 오전부터 이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셨던 분들, 한마디로 아랍에미리트에서 원자력 수주를 우리나라 업체들이 따냈다라는 이런 긍정적인 소식을 오전부터 아셨던 분들이 있는 반면에 자, 오늘 원자력 발전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고 그때야 아시는 분들도 덜어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분석하는 방법은 내가 미리 원자력 발전 관련주가 이런 수주를 따낼 수 있다라는 기대감으로 인해서 지난주부터 상승 흐름이 나타났었는데요. 자, 이런 부분을 알고 미리 선침해하셨던 분들은 이제 매도 타이밍을 잡으시면 되는 거고, 자, 그렇지 않고 자, 오늘에서야 원자력 관련주들에 내가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부분에서는 진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내가 사는 시점이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렇게 시장에서 이슈가 발생했을 때 이게 지속 가능한 상승세를 나타낼 수 있는 호재인지 또는 단발마성 호재인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판단을 하실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액수입니다. 금액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전에 원자력 발전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면서 이미 상한가 진입하는 종목들이 많이 보이고 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이 도대체 어떤 내용이 있는가를 먼저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자, 오늘은 원자력 관련주들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종합정보 화면에서 제목과 내용을 다 클릭을 하시고 원자력이란 키워드를 입력을 하셔서 한번 검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사의 제목이나 내용에 있어서 원자력이란 키워드가 들어간 기사들은 전부 다 검색을 하실 수 있는 기능이죠. 그렇게 해서 검색을 해서 하나씩 살펴보니까 자, 오늘 아랍에미리트에서 총 400억 달러, 한마디로 우리나라 돈으로 47조 원 규모의 원자력 발전소 건설 공사를 수주했다라는 내용이 뜨면서 원자력 관련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고 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장 중요한 거는 얼마짜리니, 한마디로 규모가 어느 정도냐, 이거를 상당히 중요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이게 단기 호재냐 또는 중장기적인 호재로 갈 수 있느냐, 이거를 먼저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미 계약서에 서명을 한 내용인데요. 자, 원자력 수주를 400억 달러로 수주를 받았다라는 얘기는 47조란 얘기입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들 그 해당 기업의 매출액과 비교를 굳이 해보지 않더라도 상당히 큰 규모다라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은 자, 단기성 호재이긴 하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해당 기업들의 실적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대형 수주권이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해보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오늘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지만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볼 이유가 있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여러분들 보셔야 될 점은 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종목인지 아닌지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원자력 관련주 이번에 수주를 받았다.
자, 400억 달러 규모의 수주를 받았는데요. 자, 실질적으로 이 400억 달러가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수주를 통해서 공사를 통해서 현찰로 유입되는 한마디로 매출로 인식이 되는 그런 기업들이 있는 반면에 자, 어떤 기업은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자, 이번에 수주권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매출이 증가하는 회사 또는 앞으로 원자력 관련주로 해서 앞으로 잠재적으로 매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 한마디로 기대 심리가 있는 기업 또는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호재성 공시로 인해서 예를 들어서 원자력 관련주들이 첫째 날은 전부 다 상승을 하더라도 그 다음부터는 옥석 가리기가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다음으로 살펴봐야 될 부분은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냐, 자, 그거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오늘을 예로 들면은 원자력 관련주들 중에서 이번에 실질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업체 한번 살펴보니까 자, 한국전력은 원자력 발전소 설계를 담당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에 컨소시엄 자체가 한국전력이 대장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살펴보실 수가 있는 부분이고 자, 그리고 자회사인 한전 KPS는 이 원자력 발전소의 유지 또는 보수에 관련이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관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산중공업 한전의 원전 주기기를 독점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가장 큰 수혜주로 평가를 받고 있고요. 자,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은 자, 이번 컨소시엄에서 시공을 담당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매출 유입 효과가 상당히 클 것이다라는 관점, 그리고 BHI나 TSM텍 그리고 SNTC 같은 경우엔 열 교환기에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자, 이렇게 실질적으로 이번에 호재성 내용이 실질적으로 매출에 계상될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그 이외의 종목들하고는 앞으로는 차별화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현재 오늘 터진 이 원자력 발전소 수주를 받았다라는 내용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규모가 상당히 큰 규모이기 때문에 단기성 호재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중장기적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히 관심을 가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관점으로 여러분들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시장에 큰 이슈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이슈를 예시로 들어가지고요. 여러분들께 설명을 해드렸는데 자,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발생을 하면서 관련주들이 들썩거릴 때는 꼭 확인을 하셔야 될 게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보신 이후에 이게 단기성 호재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꾸준히 상승세를 불러일으킬 만한 호재인지를 먼저 판단을 하시고 그 다음에는 꼭 그 호재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수혜주가 누구냐 이런 옥석 가리기를 여러분들이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시면은 자, 앞으로도 이런 시장에서 이슈가 있을 때 이슈를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이 따라붙을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서요. 투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 주식생활백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009년 남은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기분 좋은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밤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지현입니다. 요즘 암보험 하나쯤은 다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보장 금액도 알고 계세요? 예전에 든 암보험들은 거의 1,000, 2,000 정도인 것 같던데요. 제 경우에 확인을 해보니까 한 1,000만 원 돈이 나오더라고요. 1, 2천만 원이면 암을 대비하기엔 많이 부족하지 않나요? 어떠세요? 아, 그렇죠. 치료비 하기에도 그걸로 턱없이 부족하죠. 암 걸리면 일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활비까지 다 해야 되는데 이건 1, 2천 가지고는 감당이 안 되죠. 암이라는 게 한두 푼 가지고 되는 병이 아니죠. 암보험은 무엇보다 보장 금액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라인암 우배당 플러스 암보험이 있습니다. 보장 금액은 더욱 든든하게 가입 2년 이후 일반암 진단 시 4천만 원, 특약 가입 후 고해감 진단 시 8천만 원 전액을 일시금으로 드립니다. 35세 남자 기준 월 16,900원. 다른 암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장. 거기에 특약 가입 시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금까지 각각 2천만 원씩. 암보험
부족하면 플러스 하세요. 지금 전화하세요. 1577-1783, 1577-1783. 암 발병은 늘어나는데 암 전문 보험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바로 지금 준비해 두십시오. 보장 금액이 큰 암보험, 라이나 무배당 플러스 암보험. 가입 2년 이후 일반암 진단 시 4천만 원, 특약 가입 후 고액암 진단 시 8천만 원. 더욱 든든한 목돈을 일시금으로 드립니다. 보험료는 35세 남자 기준 월 16,900원. 다른 암보험이 있어도 중복 보장해드리고 특약 가입 시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 진단금까지 각각 2천만 원씩을 드립니다. 늦기 전에 지금 상담하십시오. 1577-1783, 1577-1783. 각 진단금은 최초 1회 하나며 계약일로부터 2년 이내 진단 시 50%만 지급되고 암 및 갑상샘암의 보장 개시는 계약일부터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인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갱신 시 보험료가 증가될 수 있습니다. 어젠 잘 잤어요? 성공을 부르는 습관. 점심은 언제나 미인과 함께 먹는다. 그리고 한국경제. 여보! 뭐야, 몰래 들어오고.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하루도 빠짐없이 뜨거운 사랑을 나눈다. 그리고 한국경제. 아이를 혼자 두지 마세요. 아동 청소년 성폭력, 우리 모두의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신종 인플루엔자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일 어렵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항바이러스제는 진료 후 의사 판단하에 투약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위험군은 증상이 있으면 바로 진료를 받고 외출을 자제하세요. 평소 손을 자주 씻고 환자와 의사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상담은 129, 주말에는 응급실을 이용하세요. 신종 인플루엔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알고 바로 대처할 때 대한민국의 건강도 지킬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보건복지가족부와 질병관리본부가 함께합니다. 정말 그렇게 힘드세요? 탄소를 줄이는 녹색혁명. 생각만 바꾸면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실천하는 당신이 녹색혁명가입니다. 아이보다는 생활의 안정이 먼저라고 생각했습니다. 사교육비가 힘들어 동생 없는 외로움을 더해주었습니다. 아이는 당신과 대한민국의 미래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아침. 이분의 깊은 생각을 깨울까? 숨소리조차 아끼며 달리는 체어맨입니다. 대한민국 CEO 체어맨 W.
요번에 인터넷 바꿨잖아. 연예인이라고 자꾸 이것저것 해주는 거야. 전담 매니저 붙여주지? 무선 깔아주지. 바이러스 제거에 컴퓨터 속까지 싹 다 청소해주는 거 있지? 공주를 알아보는 거지 뭐. 언니 프리미엄 쓰지? 프리미엄 고객이라면 누구나 다 해드립니다. 다 알아서 모시는 인터넷 서비스. 나만 공주 대접 받는 줄 알았는데. 프리미엄 1644577 누르면 황신의 인터넷. 안아주세요.